많은 기자들이 모인 어수선한 곳, 차 위로 한 남자가 떨어져 사망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 광경을 창문으로 보고 놀라는 남자. 이 남자는 죽은 남자를 조사하고 있던 우장훈 검사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서울지검 건물에서 자살한 남자. 이 남자는 한결은행 전 은행장 성명관이었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뭐 빵에서 푹 썩어도 된다. 성명관을 압박하는 우장훈 검사. 취조받던 성명관은 잠시 화장실로 가고 문자 메시지의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다름 아닌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닌 다큐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여당이자 장필요와 같은 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 김서구 의원. 김 의원은 대선주자 장필요를 1위 후보로 만들어준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를 만나 자신을 밀어줄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민정수석은 대검에서 장필요 의원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마침 김서구 의원과는 국민학교 선배이기도 해서 김서구를 밀어주기 위해 부장검사와 함께 장필요의 약점을 잡기로 합니다. 김서구냐 장필우냐 둘 중에 하나인데 장필우면 확실히 잡어. 장필요 의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칼잡이가 된 우장훈 검사. 안녕하십니까, 우장훈입니다. 앉아. 경찰 출신 검사인 우장훈을 비꼬는 민정수석에게 우장훈 검사는 잘 봐달라며 인사를 합니다. 양프로가 대검 가게 됐다. 양프로 그 새끼 자기니 청와대 라인이잖아. 어쩌겠냐. 대한민국은 실력보다 빼기고 줄인데. 학연, 지연, 혈연 관계가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검사들 세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대검찰청으로 가길 원했던 우장훈 검사. 장필우만 잡아. 무조건 네가 이기는 거야. 장필요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지원해준 미래자동차, 그리고 미래자동차에게 불법 자금을 대출해준 한결은행 은행장 성명관. 이들의 연결고리를 이어줄 미래자동차 재무 담당 문일석. 미래자동차가 한결은행에서 3천억을 받아서 비자금 조성하고 그중에 300억이 장필우 선거자금으로 들어갔어. 문일석은 미래자동차 비자금을 관리하다 빼돌려서 걸리는 바람에 회사에서 잘린 것이 억울해 우장훈 검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나랑 지금 같이 검찰로 넘어갈래? 아니면 물건 넘기고 집으로 갈래? 우장훈 검사에게 협박받던 문일석은 화장실로 가고 문일석을 놓친 우장훈 검사는 허탈해합니다. 상구파의 두목 안상구. 마누라 생일인데 맨손으로 가서 되겠냐? 안상구는 부하 부인의 생일도 챙길 정도로 세심한 보스입니다. 문일석을 납치한 사람은 바로 안상구였습니다. 미래자동차 비자금 파일을 손에 넣은 안상구는 20년을 함께한 형이자 조국일보의 논설주간 이강희에게 향합니다. 비자금 파일. 언젠가 자신과 이강희 형님에게 요긴하게 쓸 날이 있다며 비자금 파일을 건네는 안상구. 먼저 까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아시죠? 안상구는 미래자동차의 뒤치다꺼리와 성접대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여자들을 태워 별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문일석에게서 뺏은 파일을 미래자동차 회장의 수족인 조상무에게 건넵니다.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비즈니스도 한두 개가 아닌데 웬만하면 조상무가 알아서 하시오. 조상무는 불만을 얘기하고 돌아서 걸어가는 안상구의 뒤통수를 가격합니다. 사장 캐주기네. 다 똑같은 사장을게요. 한겨른행사 3천억을 받아갖고 어찌된 영문인지 조상무가 들려준 녹취록엔 이강희와 얘기 나누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 써이고 우리 상구 씨 인자부터 밥으로 삽시다잉. 한편 별장 안에선 미래자동차 회장과 논설주간 이강희가 대화를 나눕니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의도했다. 자신의 논설을 읽는 오연수 회장을 한껏 긴장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이강희 논설주간. 이 빨갱이 새끼들.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때 장필요 의원이 도착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어찌되는? 장필우가 목숨 걸고 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다. 미래자동차 회장 오연수,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 그리고 장필요 의원은 성접대를 받으며 서로 이익을 위해 밀고 밀어주는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조상모로 인해 한쪽 손이 잘려버린 안상구는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손님들의 삥을 뜯으며 살아가는 척 위장을 합니다.
서울 중부청 정보과에서는 안상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장필우 의원에게 보고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때 안상구와 함께 일했던 주은혜. 병신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까지 해? 네 나랑 영화 한 편 하자. 안상구는 복수를 다짐하고 미래자동차와 장필우의 뒤를 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주은혜에게 성접된 여로 가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장필우에게 후원을 하기 위해 자신의 부하 박종팔을 문방CC 사장으로 위장시킵니다. 박종팔은 장필우 의원과 만남을 갖는 데 성공하고 대한민국 검사라는 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고독할 수밖에 없거든. 장필우는 검사 시절 빠찡코 깡패와 깡패에게 돈 받은 검사를 모조리 다 쳐넣으려 했지만 돈 받은 검사 중엔 검사장도 있었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장필우는 검사장도 쳐넣었지만 장필우에게 돌아온 건 자신을 밀어내는 동료 검사들 뿐이었습니다. 미련 없이 박차고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 후 빌빌대던 장필우를 여의도에 입봉시켜준 것은 다름 아닌 이강희 논설주간이었습니다. 박종팔을 소개받은 이강희는 장필우에게 조언을 합니다. 잡상인이 주는 거 먹다가 취하면 나도 모른다. 성명관 그 새끼 때문에 오 회장 지갑은 열릴 생각도 않는데 한강물 떠서 선고할까? 성명관 부르자. 이렇게 이강희 말 한마디에 우장훈 검사가 수배를 때려도 나오지 않던 성명관이 제 발로 검찰에 출두한 거였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성명관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오연수 회장. 어쩌겠노? 갈라면 가야지. 성명관의 자살이 세상에 알려지기도 전에 자살 원고를 미리 작성한 이강희 논설주간. 성명관의 자살로 곤경에 빠진 사람은 우장훈 검사였습니다. 휴가나 좀 갔다 와라. 여기서 그냥 덮자고요? 장필우가 들어오랍니까? 검찰총장까지 시켜준다고? 까라면 까고 덮으라면 덮는 게 대한민국 검사야. 끊임없이 성접대와 뒷만남은 계속되고 이 자리엔 민정수석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박종팔이 장필우 의원에게 전달한 시계와 접대녀 주은혜의 목걸이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죠. 하지만 이강희가 주은혜의 목걸이에 술을 쏟고 맙니다. 그리고 이강희는 박종팔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회사는 오픈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고요. 상급화 넘버 수리까지 갔답니다. 박종팔이 안상구 똘만이라고? 이렇게 이강희는 안상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직 안 죽었구나. 혼자 죽이려니까 억울해서요. 어설프게 공사치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어. 뒤질 때까지 싸워보려니까. 형님은 빠져 계시오. 안상구는 주은혜와 만나 목걸이 안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망가져버린 데이터. 우장훈 검사 일행은 안상구를 찾아갑니다. 네 문일석이 알지? 검사 배지를 보고 도망치는 안상구. 박종팔은 장필우가 있는 사우나에서 시계를 바꿔치기 하는데 성공합니다. 구독, 좋아요. 하필 이때 박종팔이 안상구의 부하라는 사실을 전해들은 장필우. 바빠? 아, 맥주 한잔 하자고. 이렇게 붙잡히게 된 박종팔은 조상무의 손에 넘겨지고 팔다리가 잘릴 위험에 처하자 성접대를 받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시계를 넘기는 박종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우장훈 검사에게서 무사히 빠져나온 안상구는 박종팔과 만나기로 합니다. 어떻게 됐냐? 시계는 확보했습니다. 박종팔을 기다리던 안상구는 수상한 낌새를 차리고 조심스레 조상무 일행을 살펴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필사적으로 도망가 보지만 조상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 칼에 찔립니다. 다행히 칼은 의술을 관통해 위기를 넘긴 듯 했지만 조상무에게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는 안상구. 구독, 좋아요. 다행히 그 뒤를 쫓고 있던 우장훈 검사 덕분에 안상구는 목숨을 건집니다. 너는 나 아니었으면 골로 갈 뻔했어. 네 문일석이 기억하지? 미래자동차 재무팀 팀장. 비자금 파일을 넘기려고 했던 문일석을 중간에 가로챈 게 누구냐고 추궁하는 우장훈 검사. 그리고 이 소식을 보고받고 분노하던 장필우는 강희야, 네가 선동이니까 네가 치워라. 너 계속 내 눈구멍 좀 닦아줘. 그래야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지. 안상구를 추궁하던 우장훈 검사는 안상구의 복수를 도울 테니 함께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내는 정의를 원한다. 대한민국 검사니까. 정이? 대한민국에 예전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한가? 안상구가 협조하지 않자 문일석 감금 폭행죄로 구속한다고 협박합니다.
그럼 이강희를 그 정도로 믿었다? 복사본 안 떠도 될 정도로? 장필요에게 들킬까 염려되어 안상구를 자신의 고향집으로 피신시킵니다. 안상구는 주은혜를 만나 작전에는 실패했지만 약속한 돈을 건넵니다. 주은혜는 의수를 내밀며 얘기합니다. 상구 오빠, 우리 그냥 같이 떠날래? 은혜의 제안을 거절하고 당분간 몸조심하라는 당부를 하는 안상구. 우장훈 검사는 경찰 시절 아무리 나쁜 놈들을 검거해도 경찰대 출신이 아니어서 천대받고 검사가 되니 족보가 없어서 천대받는다며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지금 장필우 지지율이 10%나 올랐어. 대통령도 문제 없겠지. 네 그걸 볼 수 있나? 상구가 머쓱해하자 우장훈 검사는 복사본을 내놓으라며 몰아붙입니다. 나 이용해서 장필우 잡고 싶은 거 아니냐고. 한참을 고민하던 안상구는 자신이 걸고 있던 목걸이에 숨겨둔 USB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아 밝게 웃는 우장훈 검사. 처음부터 이럴 계획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 하면은 뭐 복수는 했다고 봐야겠지. 안상구의 말에 우장훈 검사의 표정은 금세 어두워집니다. 우장훈 검사는 장필우 의원을 잡으려면 안상구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구속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난 아주 띄엄띄엄 모는구만. 출세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모를 줄 알아? 우장훈 검사는 너도 성공하고 싶어서 이강희한테 붙어먹다 버려진 개신세 아니냐며 호통을 칩니다. 아직도 모르겠냐고! 장필우 아니라 이강이라고. 네 손모가지 이렇게 만든 거. 배신감에 치를 떨며 아무 말도 잊지 못하는 안상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조각 들어가니까 준비하고 계셔. 미래자동차 비자금 대화를 녹음하고 오연스 회장에게 넘겨준 건 다름 아닌 이강희 논설주간이었죠. 고민하고 있는 안상구에게 우장훈 검사가 계속해서 설득하자 나대로 감옥에 가라고? 결국 감방에 들어가는 걸 감수하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안상구. 미래자동차 재무팀장이었던 문일석이한테서 받은 겁니다. 장필우 선거자금으로 건넨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안상구는 기자들 앞에서 의수를 보여주며 조국일보 논설주간으로부터 장필우 의원과 미래자동차 회장을 소개받아 이를 처리해왔다고 밝힙니다. 미래자동차와 한겨은행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자금에 폭로한 안상구 씨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작전 성공에 뿌듯한 안상구는 웃으며 구치소로 들어갑니다.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 장필우는 미래자동차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며 성접대도 있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오 회장 측은 변호사를 통해 검찰 출석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강희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의 과잉조사가 초래한 성명간의 자살이라는 논설을 잘 읽었다는 말로 이강희를 취조하는 우장훈 검사. 그 양반 왜 죽였어요? 우장훈 검사의 압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는 이강희 논설주간. 많은 권력이고 힘이야. 어떤 미친놈이 깡패가 한 말을 믿겠나. 박종팔의 폭로로 안상구의 과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심지어 안상구가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의 걸그룹의 자살도 안상구의 잦은 성폭행 때문이라는 기사가 도배됩니다. 지금 아무도 네 말 안 믿는다. 사람들 믿게 하려면 증거나 증인이 필요해. 상황은 예상과 반대로 흘러가고 이강희도 풀려나게 됩니다. 조폭의 말 한마디에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제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정치 공작이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강희 논설주간. 안상구의 잦은 성폭행으로 자살을 했다던 걸그룹과 같은 멤버였던 주은혜는 연탄불을 피워놓은 차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청부 살인의 결백을 밝혀줄 사람을 찾아가지만 안상구의 지시대로 죽였다고 하는 바람에 더 난감해진 우장훈 검사. 설상가상 미래자동차 재무팀 문일석은 안상구를 만난 적도 없고 비자금 파일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인터뷰를 합니다. 미래자동차 비자금과 관련된 안상구의 주장은 사실상 모두가 거짓으로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역전돼 코너에 몰리게 된 안상구와 우장훈 검사. 급기야 이강희에게 협박 전화가 옵니다. 조양식 사장이라고 알고 있죠. 아버지가 조 사장한테 술도 얻어먹고 돈도 받았다고 하던데. 다급하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거는 우장훈 검사.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요?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기다. 6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부장 검사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해 봅니다. 그러게 잘하지 그랬어. 아니면 잘 좀 태어나든가.
교도소로 이동 중인 안상구. 안상구는 탈출해 박종팔을 두드려 팹니다. 주원은 누가 죽였냐? 안상구를 살리기 위해 이강희를 찾아갔던 주은혜는 이강희 지시로 조상무에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안상구가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믿겠습니까? 이강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안상구와 마주치고 내가 장필우랑 오연수는 안 믿어도 형님은 믿었지. 주은혜는 꼭 죽여야만 했어. 위협을 느낀 이강희는 연필로 선제 공격을 하고 골프채를 휘두릅니다.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안상구는 자신이 가져온 도끼를 들고 이강희에게 다가갑니다. 이강희의 목을 조르자 장필우가 다 시킨 거야. 안상구는 이강희를 내동댕이 쳐 팔목을 잘라버립니다. 남은 손은 똥이나 닦으셔. 글 같은 거 쓰지 말고. 제 발로 경찰서로 가 자수하는 안상구. 그리고 우장훈 검사는 안상구의 부하가 건네준 녹취록을 듣습니다. 주은혜를 죽이고 널 살인범을 만든 것도 장필우가 시킨 거라고. 우장훈 검사는 녹취록을 들고 이강희에게 찾아갑니다. 이 파일을 장필우에게 들려준다면 어떻게 될지 묻는 우장훈 검사. 대금 중수부 보내주십시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장훈 검사는 대검으로 가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안상구. 대검으로 갔다고? 중수부로 갔습니다. 이강희와 한편이 된 우장훈 검사는 장필우도 소개를 받습니다. 결국 장필우는 신정당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TV 속 장필우를 보는 안상구. 예, 형님. 받았냐? 예, 받았습니다. 쫙 뿌려버려. 뭐야 이거? 그의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지고 동영상 속에는 우장훈 검사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돈을 만드는 게 어디 들어? 여기 따지면은 은행돈이란다. 동영상을 통해 실제 사실로 밝혀져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내부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폭로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은 더욱 커질 예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드디어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우장훈 검사. 안상구의 기자회견 후 오히려 불리해지자 깡패 새끼인 자기 같은 사람 말 들어줄 사람 없다며 호송 차량 탈출 계획부터 우장훈 검사가 직접 장필우를 만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까지 지금 나보고 내부자가 되라는 얘기야? 모두 안상구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이 비자금 파일은 진짜입니다. 또다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오연수 회장.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선 후보 장필우. 자신만만했던 이강희는 이제서야 다 내려놓은 모습으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6개월 후 우장훈을 찾아간 안상구. 타박은 월급 받고 살 때가 좋았는데. 여의도에서 꼴 좀 받았을 거 아니야. 내보고 뭐 장필우처럼 되라고. 둘은 재회하며 우정을 확인하는 걸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내부자들은 진부하고 잔인하고 더럽습니다. 차라리 성적으로 더 자극적인 영화를 만들던가 쉽게 흥미를 느낄 만한 상업 영화를 만들던가 하지 진부하고 더럽고 자극적이고 잔인하단 소리를 들을 거 뻔한데 왜 굳이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요? 이런 류의 영화는 식상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은 현실이 내부자들을 이겨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부자들로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병헌 배우의 수상소감처럼 현실은 이보다 더 추악해도 신랄하게 비판해줄 대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만큼은 영화가 아닌 다큐로 봐주시길 바랬습니다. 내부자들의 논설주간 이강희의 말처럼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지는 개 돼지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놓치고 가슴 아프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모른 척 살아온 날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내부자들은 어제도 제작되었고 지금도 제작되고 있으며 내일도 제작될 것입니다. 내부자들처럼 동영상에 얼굴이 버젓이 찍혀도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결해버릴 정도로 국민이 기망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개돼지가 되지 않는 방법은 영화를 씹는 만큼 사회 기득권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과 비판일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내내 불편함을 느낀 관객들은
현실에서는 절대 이루지 못할 통쾌한 엔딩으로 보상받았듯 어쩌면 현실에서도 우리가 불편함을 감내하고 마주보고 견뎌낸다면 이런 엔딩을 이룰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구독, 좋아요.